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게 국회의장이 알아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는데 11대 7이잖아요. 지금 여야가 일단 합의한 거는. 네네. 그러면 11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은 합의가 안 이게 되면. 국회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의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여야가 합의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제출한 명단대로 상임위원장을 이제, 얘기하는 네, 위원장. 그렇게 네. 제출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상임위의 위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아.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오다가 버스에서 시내 전광판 광고판을 보니까요. 네. 서울시향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덕수궁에 대한민국 그 서울시향 고궁 음악회가 열린대요. 네. 클래식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떤 노래를 연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인생 뭐 있니? 어때요? 아까 저 허리케인 디스크에서 그 네. 노인학대 얘기했는데 네. 두 분은 효자라고 생각해요?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뭐 늘 불효자죠. 널 부려자죠. 네. 늘 불효자다.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네, 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6.15 20주년 되는 날인데 이거 북한 계속 우리한테 강공 모드로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제 밤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 이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경한 입장에 담화를 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다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군 총참모부에게 그 권한을 넘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군사적 행동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담화가 어제자 이 노동신문에 실려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가 됐고요. 네. 또 그런 만큼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앞으로 뭐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라면서 네, 더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뭐 행동으로 하겠다 뭐 네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제 새벽에 이제 청와대 NSC가 이제 긴급 소집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이게 안보 관련해서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소집을 하게 되는데 심야에 이렇게 소집이 된 건 2년여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5월 그때 6월에 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아예 안 하겠다. 맞아요. 그랬죠. 그 선언을 하면서 음. 긴급하게 소집된 이후로 2년여 만에 이제 소집된 것인데 굉장히 엄중한 또 분위기였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이 통일부와 국방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군사 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이런 공통 입장을 발표했고 국방부는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을 추가했는데 근데 이 발표된 내용들을 조금 쭉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시사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네. 군사합의 파기, 무력 도발 같은 조치가 말에만 그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내부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까 참 조바심이 나는데 여권에서는 한미 워킹 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한미 워킹 그룹. 중요한 거예요. 네. 한미 워킹 그룹 밑줄도 밑줄 쳐야 쳐야 되겠네요. 되고, 네, 별은요? 별표도 쳐야 됩니다. 네. 아. 네. 사실 이 한미 워킹 그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뒷말이 많았는데 이 원래는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이 한국과 미국의 이제 실무진들이 모여서 이 정책 결정 팀하고 실무진들이 같이 모여서 좀 빠르게 일을 해나가자 뭐 이런 실무회의죠. 취지로. 그러니까 실무회의. 맞습니다. 뭐 그래서 영어로 하니까 뭐 워킹 그룹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하여튼 실무회의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와대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가 들어갔고 예. 이 미국에서는 국무부하고 백악관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정작 이 그 한미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대북 사업을 구상을 하면 이 미국이 그걸 제지하는 역할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면
미국이 미리 그거를 알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측의 행동을 이제 제지하는 좀 그런 역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를 둘러싸고 이미 한 1년 전부터 뭐 해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이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뭐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새로운 옥상옥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 있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도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미국에 대해서 책상치고 고함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라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뭐 예외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 오늘 네. 김어준 뉴스공장 저도 봤는데 그 김여정에 대한 언급을 아주 재미있게 인상적으로 했어요. 김여정 부부장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북으로부터의 모욕과 수모는 결국 미국 탓이다. 한미 워킹 그룹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백두혈통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철의 여인 이미지 메이킹 하기 위한 거다. 오. 강한 지도자, 이 북한에서 이제 실질적인 넘버 2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북한의 공식적인 2인자로 등극을 한 것 같다. 인민군도 희화에 있기 때문에 대남 관련된 지금 도발 시사에서 그건 우리 군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이 북한 도발을 하게 되면 이건 경제난 속에서 김여정 리더십을 좀 공고하기 위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북한 내에서 넘버 2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 이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허리케인에서는 제가 넘버 2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네. 누가 임명했어요? 아니 그냥 되면 좋겠다 싶어요. 넘버 투이십니다. 정상근 기자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 노리네요. 네. 제가 넘버 3입니다. 자, 근데 트럼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여정 그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발표를 한 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예. 여기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먼 나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책무가 아니다. 라면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렇다 할 주어가 없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무부에서도 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서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에 실망한다. 뭐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그냥 이 정도의 메시지만 내서 뭔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먼 나라 이런 표현이라는 건 결국 파이스트 극동이라는 얘기일 거고 여기에 뭐 한반도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미국은 또 지금 미국 코가 석자죠. 석자가 뭐 한 30자는 30자는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200만 명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또 뭐 네. 플로이드 사망 사건 확진자가. 이후에 인종 갈등 문제. 또 애틀랜타에서 흑인 남성 20대가 또 총격으로 사망을 했죠. 예, 그저께.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내 인종 갈등은 심화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거. 지금 이게 북한 문제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어 보여요. 거기다 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이제 대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몇 달 남았어요? 한 5달 남았나요? 11월 30일. 11월 초니까요. 자, 근데 얼마 전에 그 CNN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한 14% 포인트, 그러니까 조 바이든 바이든이 미국 앞서죠. 후보에 지금 비해서 많이 여론조사 뒤졌어요. 뒤지고 있다라는 네, 네. 거. 물론 뭐 근데 이전에도 또 가봐야 된다며요. 네, 뭐 이전에도 뭐 힐러리 지난번에도 때도 좀 여론조사는 맞습니다. 졌는데. 항상 뭐 졌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철회하라 막 이렇게 CNN 통해서 압박을 할 만큼 네,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경고장 받고. 자. 네, 아니 배 수장님, 네. 그 트럼프 전화번호 몰라요? 아니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예, 미국 전화국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국회 얘기해보자고요. 2시부터 본회의 개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어요? 네, 2시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단 6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아, 오후 6시로 6시로 연기가 됐어요? 네, 연기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협상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와서 또 결렬 선언을 했어요.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 협상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이 주말 동안 시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의장이 다음 그런 주 거죠. 월요일 날 그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예. 주말 사이에 두 원내대표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난 금요일 날 저 했다가 금방 폐회하고서 네네. 오늘 다시 하기로 사흘 뒤에 하기로 한 건데 맞습니다. 뭐 아무런 진전은 없는 거고 주말 네. 사이에 두 사람 만나지 않았대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지 않았고요. 뭐 했대요? 글쎄요.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았는데 뭐 실무진에서 뭐 실무진 움직이겠죠. 협의는 네. 됐을 텐데 결코 이게 중재가 되지 않는 것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못 주겠다는 것이고 또 미래통합당은 관행대로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정과 절충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여야가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치킨이라도 치킨 게임을 할 게 아니라 네, 치맥 같은 걸 하면서 치킨은 이제 먹어야죠.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6시 하면은 지금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시간 네. 17분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두 원내대표가 지금 소주 회동도 하고 네. 또 막걸리 회동도 했는데 그 치맥 해동을 안 했구나. 네, 맥주를 안 먹어가지고. 치킨 네. 게임만 하고 있어. 오늘 그러면 6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회의 하면. 6시까지 중재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네. 이건 뭐 박병석 국회의장은 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두 번 미뤘지 않습니까? 아까 기사 보니까 뭐 박병석 의장도 결심이 섰다. 네. 이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미룬 만큼 6시부터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게 국회의장이 알아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는데 11대 7이잖아요. 지금 여야가 일단 합의한 거는. 네네. 그러면 11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합의가 안 이게 되면. 국회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의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네, 국회의장이 한 명 한 명 의원들을 뭐 어디 상임위로 가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미 여야가 합의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제출한 명단대로 그대로 상임위원장을 이제, 얘기하는 네, 위원장. 그렇게 네. 제출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상임위의 위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위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수적으로 우세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18개에 대한 상임위원들, 국회의원들을 어느 위 배치를 국회의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장의 역할은 거기고 그 다음에 상임위가 의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열리게 되면 상임위별로 첫 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의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각자 네. 상임위 배치된 상임위 몇 반으로 가서 거기 가서 반장을 뽑는 거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거다. 네네.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국회의장이 18명을 본회의 하면서 네.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거죠. 좋은 정보 네. 고맙습니다. 뭐가 나오나요? 초콜릿 하나 네. 계속 무거워지기 바랍니다. 네. 네. 초콜릿 저도 하나 주십시오. 조금 이따 뭐 아직 덩달아. 실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좋은 네. 실적 하나 좀 기대하고 미래통합당은 뭐 반발이 뭐 아주 극심하죠 지금.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협상이 결렬됐다라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했었는데 이 상호 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앞으로 임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뭐 협박이었다라면서 민주당은 재헌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짓밟았다. 뭐 2008년에는 81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도 배정해주고 또 의석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줬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거를 뭐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한다라면서 이 격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뭐 하나 더 주면 법사위는 민주당한테 주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뭐예요 그게?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약간의 중재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양보하자. 어차피 수적으로 가면 이기기 힘든 게임이기 때문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고 예결 특위를 비롯해서 포함한 7개의 알짜 상임위를 우리가 받자. 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의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위 대신에 산자중소벤처위. 이거는 산자중소벤처위 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뭐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이 중재안이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의 안에 대해서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죠. 의원이기도 하고 지금은 김기현 의원은 떡고물에 불과하다. 다른 상임위는 떡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한 건 하셨네. 그럼 또 안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초콜릿 잘 드시고 자 무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이제 신규 확진자 37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지난 주말에 그 토요일 일요일 0시 기준으로 이 신규 확진자가 모두 83명이었고 또 오늘은 이제 37명이 늘어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37명 중에 해외 유입이 13명 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사회 감염이 24명.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편인데 하지만 일요일에 보통 검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량이 좀 줄어가지고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단 검사에서 나온 24명 중에 이 충남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감염자입니다. 특히 지금 리치웨이, 그러니까 다단계로 의심되는 이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굉장히 피해가 큰데 또 뭐 지금 서울 관악구뿐만 아니라 이 확진자들이 그 수도권 곳곳으로 퍼지면서 뭐 성남이라든지 뭐 하여튼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14일까지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좀 더 유연한 이 시스템이 작동될 수도 있는데 이제 최근 지역 사회 감염이 결코 이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QR 코드 이제는 집단,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업소들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업소들에 출입을 할 경우에 노래방 갈 경우에는 이제는 QR 코드로 이 연락 정보가 입력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강화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며칠까지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무기한이죠, 참 무기한. 무기한입니다. 네, 무기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신규 집단 감염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감염자 대부분이 또 고령자다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일단 새롭게 이제 집단 감염 클러스터로 묶인 곳이 한 26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5곳이 이제 수도권. 수도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이 고령자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리치웨이에서 고령자가 많았고 또 이 고령자분들이 뭐 어디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뭐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좀 집단 거주 시설로 가면서 여기서도 감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지금 고령자들의 감염자 수가 한 100명 이상 갑자기 훅 늘어나는 좀 그런 형상도 보이고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저는 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손 씻거든요. 이 네네. 끝나고 나서도 씻고. 아 그래야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3부 시작하기 전에 한 3분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도 나가서 씻어요. 개인 위생들 잘하고 계시죠? 아, 네, 그럼요. 네. 지문이 안 보여요. 지문이 안 지금, 보입니까? 네, 제일구의 하도 씻어가지고 너무 씻으셔가지고. 하여튼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각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북한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면서 여권에서는 이것을 해체하고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남북 협력과 비핵화를 위해서 2018년에 구축한 협의체 이것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아, 정상 기자. 네, 일 좀 해보자고 만든 그룹 아닌가요? 그렇죠. 한미 그룹인데 일 좀 하자. 뭐 힌트 좀 있어요? 워킹을 해야 네, 한미가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일하는 한미 관계가 안 되네요, 그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승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